오늘 밤도 할머니의 달주머니를 가만히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에서 벌어진 서늘한 하룻밤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조선 중기, 인조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의 일입니다. 함경도와 강원도 사이에 뻗은 태백산맥 깊숙한 곳에 사람들이 망자의 고개라 부르는 험준한 산길이 있었습니다. 이 고개는 한양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지만 아무도 그곳을 지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무시무시한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저 고개에 귀신이 나타난다네.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지나가는 나그네를 유혹한다지? 그렇게 유혹당한 자들은 다시는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더군. 마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속삭이며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보름날이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밤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전라도 나주에서 온 선비 한 사람이 이 산길을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철수. 41살의 이 선비는 벌써 7번째 과거 시험에 낙방한 불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급제해야 하는데. 철수는 무거운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등에는 책과 옷까지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노잣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사실 철수에게는 이번 과거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고향에는 병든 어머니가 계셨고 아내와 어린 두 자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세는 기울 대로 기울어 더 이상 과거를 보러 다닐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떨어지면 그땐 정말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나 지어야겠지. 철수는 쓸쓸한 마음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침 일찍 마을을 출발했지만 산길은 험했고 날씨는 좋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점점 두꺼워지더니 오후가 되자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비까지 오다니. 철수는 젖은 옷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길은 질척거렸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산길은 갈림길이 많아 어느새 철수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분명 이쪽으로 가면 된다고 했는데. 그는 마지막으로 지나쳤던 마을에서 들은 길 안내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걷고 있는 길은 본래의 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해는 빠르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가을날의 해는 유난히 짧았습니다. 철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마을 하나라도 나타나야 할 텐데. 하지만 산속은 점점 더 깊어졌고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무들은 빽빽이 들어차 있었고 이따금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자 산속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구나. 오늘 밤은 이 산속에서 지내야겠어. 철수는 큰 나무 밑에 자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보따리를 내려놓고 막 앉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아주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철수는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불빛이 있었습니다. 촛불인지 등불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사람이 사는 곳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저기 집이 있구나. 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보따리를 다시 들고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길은 없었지만 나무 사이를 헤치고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산기슭에 외로이 자리 잡은 집. 주변에는 다른 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장은 낮았고 대문은 낡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산속에 왜 집이 한 채만 덩그러니 있을까? 마을이라면 여러 집이 모여 있어야 하는데. 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추위와 피곤함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시오, 혹시 계십니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나그네가 길을 잃어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큰 은혜로 알겠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밀어보았습니다.
문은 잠기지 않았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철수는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잡초는 거의 없었고 장독대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채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구 안 계십니까? 그때였습니다. 사랑채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여인을 보는 순간 철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놀라울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여인은 하얀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가지런히 쪽을 찌고 은비녀를 꽂았습니다. 피부는 달빛처럼 희고 매끄러웠으며 눈은 깊은 산속 연못처럼 맑고 검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묘한 서늘함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것 같은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뒤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소인은 전라도 나주에서 온 김철수라 하옵니다. 한양으로 가던 중 길을 잃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밤이 이미 깊어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철수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여인은 한참 동안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오래 이어져 철수는 조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여인이 그의 속마음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여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밤에 혼자 산길을 헤매시다니 얼마나 위험하셨겠습니까? 어서 들어와 몸을 녹이세요. 감사합니다. 철수는 안도하며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작은 화로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산수와 몇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또 있었습니다. 방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기척이라고는 그들 둘뿐인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소리도 노인들의 기침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댁에는 혼자 사십니까?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전쟁에 나간 뒤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면 병자호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전입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부인의 나이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여인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계절이 바뀌고 어느새 세월이 흐르지만 저는 여전히 이곳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철수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피곤함과 추위가 그의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식사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오랜 길에 시장하셨을 테니까요. 여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보따리에 건어물이 조금 있으니 아닙니다. 손님을 맞았는데 어찌 빈속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인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밥과 반찬이 차려진 소반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밥, 김치, 나물, 그리고 따뜻한 된장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찌 이렇게 빨리 준비하셨습니까? 철수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불과 한 식경도 되지 않아 이렇게 훌륭한 상을 차릴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늘 혼자 먹던 것을 조금 더 차린 것뿐입니다. 여인은 철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철수는 수저를 들었습니다. 음식은 따뜻했고 맛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음식을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부인께서도 함께 드시지요. 저는 이미 먹었습니다. 그러십니까? 철수는 밥을 먹으며 계속 여인을 슬쩍슬쩍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어딘가 슬펐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무언가를 기다리다 지친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여인이 상을 들고 나갔습니다. 철수는 혼자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을 자세히 보니 모두 산과 물을 그린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한 그림은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산속 작은 집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바로 이 집과 똑같았습니다. 이 그림은 남편이 그린 것입니다. 어느새 돌아온 여인이 말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날 밤 남편은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내가 돌아올 곳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며.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저는 계속 이곳에서 기다렸습니다. 철수는 여인의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자신도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냈기에 그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께서 꼭 돌아오실 것입니다. 철수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여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밖에는 보름달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철수는 이제 잠을 청해야 했지만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인 역시 자리에 앉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주무시지 않으시는군요. 여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낯선 곳이라 그런지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나 나눌까요? 저도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시지요. 철수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여인은 그에게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따뜻한 차였지만 잔을 쥐자 묘하게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나리께서는 과거를 보러 가신다 하셨지요? 예. 하지만 이미 7번이나 낙방했습니다. 철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도 떨어지면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나 지어야겠지요. 가족이 있으신가요? 예. 늙으신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인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아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과 혼인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가질 시간조차 없었지요. 철수는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부인께서는 이 깊은 산속에서 혼자 지내시기가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것이.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두려움보다 외로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외로움입니다. 여인의 말에 철수는 묘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여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이 여인, 이 집, 이 모든 상황이. 날이 늦었으니 이제 주무시지요.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방에서 주무시면 됩니다. 여인은 문을 열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철수가 불쑥 물었습니다. 부인, 혹시 부인의 성함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여인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이름은 박월선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철수는 빈 문 앞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사라졌다는 표현이 맞았습니다. 걸어 나간 것이 아니라 마치 연기처럼 흐릿해지며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착각인가? 철수는 눈을 비볐습니다. 피곤해서 환각을 본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는 보따리를 베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철수는 얕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철수가 눈을 뜨고 물었습니다. 문 앞에는 월선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있었고 하얀 속옷 차림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월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오랜만에 사람을 만났는데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듭니다. 부인, 월선은 천천히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맨발이 마루를 밟을 때마다 이상하게도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날이 제 곁에 있어 주시겠어요? 오늘 밤만이라도요. 철수는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유부남이었고 이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선의 눈을 보는 순간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눈에는 너무나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혼자 있으며 쌓인 슬픔과 고독이 그 눈에 가득했습니다. 부인, 제발요. 월선이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오늘 밤만 혼자 두지 말아주세요. 철수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선은 그의 곁에 누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철수는 월선을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차가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철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부인의 몸이 너무 차갑소. 오래 혼자 있어서 그렇습니다. 따뜻하게 해주세요. 철수는 월선을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는 묘한 향기가 났습니다. 꽃향기도 아니고 향수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맡아본 듯한 흙냄새 같은. 저는 오랫동안 혼자였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제는 제가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만큼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철수는 월선을 끌어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차가운 빛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살아있는 자였고 또 한 사람은 철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두운 땅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흙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공간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철수는 그 목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마침내 그는 작은 방 같은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방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관 아니었습니다. 관 속에는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수의를 입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월선이었습니다. 부인,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관 속의 월선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오셨군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사는 곳입니다. 아니, 제가 죽어 있는 곳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무슨... 저는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월선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남편이 전쟁에서 돌아오지 않자 저는 3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식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3년째 되던 날, 저는 이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부인은 맞아요.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월선이 관 속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피부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한이 너무 깊었던 탓일까요? 월선의 목소리는 여전히 슬펐습니다. 저는 죽어서도 이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살아있을 때의 모습으로 나타나 외로운 나그네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럼 저는 당신이 처음은 아닙니다. 월선의 얼굴에서 살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해골에 가까웠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사람이 이곳에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와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떠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모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산자가 죽은 자와 밤을 보내면 그 경계가 흐려지게 되지요.
철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안 돼. 나는 가야 해.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해골이 된 월선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저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철수는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꿈이었나.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이다. 꿈이었어. 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았습니다. 월선이 그의 곁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부인, 일어나십시오. 해가 이미 높이 떴습니다. 철수가 월선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월선의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부인, 철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월선을 돌려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있던 것은 월선이 아니었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시체였습니다. 얼굴은 반쯤 뼈가 드러나 있었고 한쪽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져 있었고 피부는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옷은 너덜너덜 찢어진 수위였습니다. 이럴 수가. 철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방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밖의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있던 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폐가였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벽은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철수는 비틀거리며 마당을 걸었습니다. 그때 그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무덤이었습니다. 집 옆에 오래된 무덤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덤은 파헤쳐져 있었고 관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철수는 공포에 질린 채 무덤에 다가갔습니다. 관 속에는 그 시체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밤새 껴안고 있던 그 시체. 철수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옷을 보았습니다. 옷자락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시체의 손을 보니 그 손에 천 조각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철수의 옷에서 찢어진 바로 그 천이었습니다. 내가 죽은 사람과? 철수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는 옆으로 고개를 돌려 토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그때 무덤 옆에서 낡은 비석을 발견했습니다. 비석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부인 박월선 즈묘. 효종 10년 10월 보름에 졸하다. 남편 죽고 3년을 기다리다. 한으로 스스로 목을 메어 죽다. 그 영은 아직도 이곳에 머물며. 글씨는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비석의 뒷면을 보니 작은 글씨들이 더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이여, 조심하라. 보름달 뜬 밤이면 죽은 이의 혼이 나타나리니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외로운 이를 유혹하여 함께 밤을 보내게 하리라. 한번 그와 함께 잔 자는 다시는 산 자의 세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리니. 철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안 돼. 나는 살아야 해.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받은 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미친 듯이 산을 내려갔습니다. 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돌에 발이 부딪혀 피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서 멀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달렸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마침내 그는 산 아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철수는 우물가에 주저앉아 물을 퍼마셨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씻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시오? 노인 한 분이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살려주십시오. 아니, 이 양반이 무슨 일을 당한 거요? 노인은 철수를 자세히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망자의 고개를 넘어오셨소? 예, 저기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셨단 말이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들어가시오. 마을 어르신들께 말씀드려야겠소. 노인은 철수를 마을 어귀의 작은 정자로 데려갔습니다. 곧 마을의 어르신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집에 갔다 왔다고? 그래, 보름달 뜬 어젯밤에 말이야. 이런, 또 한 사람이. 어르신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거기서 무엇을 보았나?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가. 박월선이로군. 그 이름을 어떻게? 그 여자는 300년 전에 죽은 귀신이네. 또 다른 노인이 말했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였지. 그 여자의 남편이 의병으로 나가 왜군과 싸우다 죽었네. 하지만 부인은 남편이 돌아올 줄 알고 3년을 기다렸지. 그러다 결국 한과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네. 그 뒤로 그 여자의 혼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게 되었지.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제일 연장자인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는 죽은 자와 밤을 보냈네.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넘은 거지.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네 몸에는 이제 죽음의 기운이 들어왔네. 시간이 지나면 자네도 그곳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안 됩니다. 저는 가족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철수가 울부짖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제발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노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전에도 자네 같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모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달 안에 모두 그곳으로 돌아갔네.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스스로 그 산으로 올라가더군. 그리고 다시는 내려오지 않았지. 철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발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네.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승을 찾아가 큰 버페를 열면 혹시 그 귀신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럼 저도 살 수 있습니까? 글쎄, 확실하진 않네.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을 거야. 철수는 즉시 길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안내로 그는 산 너머에 있는 큰 절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도행이 높은 고승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틀을 걸어 마침내 절에 도착했습니다. 절은 깊은 산 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고즈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스님, 살려주십시오. 철수는 주지 스님을 만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이야기를 듣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는 나도 들어 알고 있어. 스님이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산에는 원한을 품은 혼이 떠돌고 있다고 했소. 여러 번 천도제를 지내려 했지만 그 혼은 이승을 떠나지 않았소. 왜 떠나지 않는 겁니까? 한이 너무 깊기 때문이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다 죽은 그 한이.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한이 변질되었소. 처음에는 그저 외로움이었을 것이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외로움은 집착이 되고 집착은 원한이 되었소. 그럼 저는 당신은 이미 그 혼과 연결되었소. 시간이 지나면 당신도 그곳으로 이끌릴 것이오. 철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직 죽을 수 없습니다. 스님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일 동안 큰 법회를 열겠소. 그 여인의 혼을 달래고 당신의 인연을 끊어보겠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절에서는 큰 법회가 열렸습니다. 스님들이 모여 밤낮으로 경을 읽고 연부를 했습니다. 철수도 그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밤, 철수는 꿈에서 월선을 보았습니다. 왜 저를 버리려 하십니까? 월선이 슬픈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저와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니요. 나는 살아야 합니다. 당신도 외로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품에 안긴 것 아닙니까? 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날 밤에도 월선이 나타났습니다. 함께 가요.
저와 함께 셋째 날부터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낮에도 월선의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절마당을 걷다가도, 법당에서 기도하다가도 그녀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날이 저는 너무 외로워요. 함께 있어주세요. 넷째 날, 철수는 쓰러졌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했습니다. 월선, 월선,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스님들은 더욱 열심히 경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다섯째 날 밤, 철수는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좁은 관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는 월선이 있었습니다. 이제 함께 있을 수 있네요. 월선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저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게는 안 돼요. 여섯째 날, 주지 스님이 철수를 불렀습니다. 시주, 솔직히 말하겠소. 스님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그 여인의 한이 생각보다 깊소. 법회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소. 그럼 저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긴 하오. 무엇입니까? 직접 그곳으로 가서 그 여인을 설득하는 것이오. 설득이라니요? 그 여인이 이승을 떠나도록 말이오. 그녀의 한을 풀어주고 편히 저승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오.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다시 그곳에 가면 저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당신은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소. 차라리 지금 가서 그 여인과 마주하는 것이 낫지 않겠소? 스님의 말에 철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 철수는 그곳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철수는 다시 그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함께 갔습니다. 산길은 여전히 험했고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철수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를 인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눈앞에는 무너진 폐가와 무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겠소. 스님이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가시오. 이것은 당신과 그 여인 사이의 일이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무덤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월선 부인 계시오? 철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고 머리를 곱게 빗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오셨군요. 월선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다시 올 것을. 부인, 왜 도망치려 했나요? 우리는 함께 있기로 약속했잖아요. 부인, 나는 아직 살아야 합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든 어머니와 어린 자식들이. 저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월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3년을 기다렸지만 알고 있습니다. 부인의 아픔을 압니다. 아신다고요? 월선이 차가운 눈빛으로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아시나요? 300년 동안 혼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매일 밤 달을 보며 울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산 속에서 혼자 남겨진 채 썩어가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지. 월선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귀신도 우는구나.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단 하루 밤이라도 함께 있고 싶어서. 철수는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보며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부인,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요? 그날 밤, 저도 외로웠습니다. 고향을 떠나 홀로 떠도는 것이, 가족을 두고 떠나온 것이 너무 외로웠습니다. 철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외로움과 욕망이 더 컸습니다. 월선은 눈물을 닦으며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당신도 저를 이용한 건가요? 아닙니다.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은 부인과 함께 있으면서 진심으로 부인이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불쌍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로움에 떠는 두 영혼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인, 이제는 그 외로움을 놓아야 합니다. 철수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300년입니다. 300년 동안 부인은 이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떠나야 합니다. 어디로요?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저승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부인의 남편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월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남편, 저를 버리고 간 그 사람. 버린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려다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남편분은 전쟁에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인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부인은 남편을 원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도 부인을 그리워하며 저승에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월선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럴 것입니다.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틀림없이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월선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한이 되고 한이 원망이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놓아도 될까요? 이 집을, 이 외로움을, 이 안을.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놓으십시오. 그리고 편히 쉬십시오. 월선은 천천히 무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관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함께 있어주셔서.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부인 덕분에 외로움이 무엇인지, 한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월선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잘 가십시오. 월선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침 안개가 햇살에 사라지듯 그녀는 천천히 사라져 갔습니다. 당신도 행복하세요. 마지막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철수는 무덤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끝났소. 예. 그녀는 이제 떠났습니다. 잘하셨소. 스님이 무덤 앞에 꽃을 놓고 합장했습니다. 이제 이 영혼도 편히 쉴 수 있을 것이오. 저도 이제 괜찮은 건가요? 철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요. 스님은 철수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죽음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오. 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옅어졌소. 그럼 저는 살 수 있습니까? 조심하시오. 앞으로 한 달은 몸조리를 잘하고 마음을 편히 가지시오. 그러면 살 수 있을 것이오. 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절에서 하룻밤을 더 묵었습니다. 스님들은 그를 위해 기도를 올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밤늦게 철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창밖에서 누군가 그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리, 나리. 철수는 귀를 막았습니다. 환청이라고, 그저 환청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함께 가요. 혼자 두지 마세요. 철수는 온몸에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철수는 산 아래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한 노인의 집에서 방 한 칸을 내어주며 쉬게 해주었습니다. 한 달만 여기서 쉬면서 몸을 추스르시오. 철수는 감사해하며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낮에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밤에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월선이 나타나는 꿈이었습니다. 왜 저를 두고 가셨나요? 약속하셨잖아요. 함께 있기로. 저는 아직도 외로워요. 철수는 악몽에서 깨어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꿈이었군. 그냥 꿈이야. 하지만 꿈은 매일 밤 계속되었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철수는 낮에도 환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길을 걷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월선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나리, 저예요. 함께 가요. 철수는 머리를 흔들며 환영을 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환영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3주일째, 철수는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밥맛이 없었고 기운이 빠졌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눈은 깊이 푹 꺼졌습니다. 이봐요, 괜찮으시오? 마을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예, 어르신, 괜찮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넷째 주가 되자 철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월선이 나타나 그를 불렀습니다. 낮에도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리, 오세요. 이곳은 춥고 외로워요. 함께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철수는 결국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보름달이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철수는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산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철수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그 사람이 또 그곳으로 갔구나. 빨리 찾아야 해. 마을 사람들 몇몇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폐가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갈 수 없네. 이미 늦었을 거야. 그들은 산 중턱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편 철수는 그 폐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왔습니다, 월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들이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월선이 나타났습니다. 오셨군요. 그녀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미안합니다. 도망치려 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월선이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오셨네요. 우리의 인연은 그렇게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철수는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는 그 차가움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함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월선이 철수를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무덤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습니다.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편안합니다. 마치 오랜 여행 끝에 집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무덤 곁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가족들이 슬퍼할 것입니다. 철수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럴 테죠. 어머니와 아내, 아이들이. 미안해요. 월선이 속삭였습니다. 아닙니다.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도 인연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전생에 이미 연결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제가 이곳을 찾아왔겠습니까? 둘은 손을 꼭 잡은 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햇살이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이제 자도 될까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네, 편히 주무세요. 월선이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마을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스님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덤 옆에 나란히 누워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명은 철수였습니다. 그는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해골이 있었습니다. 관에서 나온 박월선의 해골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두 사람의 손이 서로 맞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스님은 한참을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오.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산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하나가 되었소. 산자는 죽은 자의 세계로, 죽은 자는 산자의 세계로 그럼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오. 아니, 어쩌면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은 것인지도 모르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함께 묻어주기로 했습니다. 월선의 무덤 옆에 철수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두 무덤은 나란히 놓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철수의 가족들이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늙은 어머니와 젊은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아들들이 무덤 앞에서 울었습니다. 아내는 무릎을 꿇고 땅을 쳤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도 나오지 않는 듯 멍하니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이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제 그는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부디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하지만 가족들의 슬픔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내는 남편의 무덤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데려가 주세요. 혼자는 못 살아요.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겨우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식들을 생각하시오. 당신이 없으면 저 아이들은 어찌 됩니까? 그 말에 아내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아이들을 껴안았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지킬게. 가족들은 철수의 무덤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무척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 후로 마을에는 새로운 전설이 생겼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 산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 명은 하얀 한복을 입은 여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갓을 쓴 선비였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산길을 걷는다고 했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린다고 했습니다. 저 두 사람은 이제 행복할까요? 어린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럴 거야.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삶에서는 이루지 못한 인연을 죽음에서 이루었으니 말이야. 하지만 무섭지 않아요? 저들은 이제 우리를 해치지 않아. 서로만 바라보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조심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산에 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혼자 떠도는 나그네들에게는 경고했습니다. 보름날 밤에는 절대 그 산을 넘지 마시오. 왜죠? 저주받은 인연에 휘말릴 수 있소. 몇몇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산에 들어갔다가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세월은 흘러 30년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새로운 세대가 자라났고 옛 이야기는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철수의 아들들도 이제 장성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해 가을, 철수의 큰아들이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버지의 무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덤 위에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싱싱한 야생화였습니다. 누가 꽃을 놓았지?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곳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옆에 월선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도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여인과 함께 계신가요? 그는 무덤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편히 쉬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외롭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대는 변했습니다. 조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습니다. 마을도 많이 변했습니다. 산길에는 새로운 길이 생겼고 마을에는 전기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산만큼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귀신 나는 산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여행자가 그 산을 지나다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에는 희미하게 두 사람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사진을 확대해 보니 한복을 입은 남녀였습니다.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촬영할 때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은 인터넷에 올라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혼자 온 사람들만 무언가를 경험했습니다.
함께 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혼자 있고 외로운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건가? 누군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지금도 그 산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는 최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그는 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청년이 무덤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복을 입은 남녀였습니다. 누구세요? 청년이 놀라 물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이야. 너는 왜 이곳에 왔니? 죽으러 왔어요. 죽으러? 여자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젊은데 왜 죽으려 하니?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우리도 그랬단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나도 가족을 두고 떠났지.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알아. 그럼 저를 이해하시겠네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 하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까지 끝낼 필요는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죽어서 함께했어. 하지만 그게 옳은 길은 아니었어. 남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더 노력했어야 했어. 살아서 슬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살았어야 했어. 하지만 너는 아직 젊어. 여자가 청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도망이야. 하지만 너무 아파요. 아픔은 시간이 지나면 옅어져. 남자가 말했습니다. 청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 여자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돌아가. 그리고 살아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위해서라도.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잊고 말고. 남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증명이야. 죽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오히려 후회만 남을 뿐이지. 청년은 한참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잘 살아. 두 사람의 모습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청년은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살기 위해서. 세월은 계속 흐릅니다. 그 산에는 여전히 두 무덤이 나란히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비석은 낡았지만 무덤은 신기하게도 항상 깨끗합니다. 누가 관리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무덤 위에 야생화가 놓여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고요한 밤, 달빛이 무덤을 비춥니다. 두 개의 그림자가 무덤에서 일어섭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산길을 걷습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우리 정말 행복한가요? 남자가 웃습니다.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죽었는데. 하지만 함께 있잖아요. 그래, 함께 있어. 더 이상 외롭지 않아. 그럼 됐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들은 계속 걷습니다. 영원히 걸을 것입니다. 달빛 아래 두 그림자는 하나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사랑과 외로움,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순간, 꿈과 희망. 하지만 그렇다고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은 해답이 아닙니다. 도망도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아픔을 견디고 슬픔을 이겨내며 그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박월선과 김철수는 죽어서 함께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살아서 함께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약 외롭고 힘들다면 기억하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지만 그 시작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고, 아파하면서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오늘 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살아있을 때 더 사랑하세요.
살아있을 때 더 용기를 내세요. 죽음으로 도망치지 말고 삶으로 맞서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 밤도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